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6주차 2교시 수업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이력서 클리닉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클리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목표는 나만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고 클리닉 할 수 있다. 사실 이 자기소개서는 굉장히 손이 많은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텔링 기법도 있고 또 경험도 찾아야 되고 직무 관련 경험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 작성을 좀 하고 몇 번의 스토리텔링 기법에 필요한 거라고 하면 그 틀에다가 집어넣고 그걸 문장을 전체로 이어보고 또 다듬어 보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 세련된 그런 자기소개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이런 역량 중심의 스토리 작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대부분 이전 이런 식으로 뭐 자기소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성장 배경 같은 거. 저는 대학교 시절 동안 여러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왔습니다. 성장 배경에서도 말했듯이 현재는 나레이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매출 상승에 힘쓰고 있으며 그 성과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나레이션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는 고기도 팔고 자동차 용품, 카메라, 기능성 의자 등 다양한 것을 팔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때마다 매출 상승의 효과를 얻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축산 아르바이트의 경우 처음에는 과연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라고 말씀해 주셨던 분들이 행사가 끝날 무렵에는 다들 칭찬을 해주고 심지어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축산 아르바이트는 신선도의 문제로 인해 매출이 다른 것들보다는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압박을 받기도 했지만 이내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여러 업체들이 저를 쓰려고 연락이 계속해서 오기도 했습니다. 21살 때 처음 시작한 축산 아르바이트를 제가 나레이션 아르바이트를 전문적으로 하기 전까진 3년 동안 계속 꾸준히 해왔습니다. 축산 아르바이트는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쓰지 않기 때문에 경력에서만 보더라도 저희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봐서는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내용을 금방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스토리텔링으로 나름대로 작성해 봤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훨씬 더 용어도 좀 신선하고 그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을 직접 쓰기 때문에 훨씬 더 생생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나름대로 수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기법을 한번 써봤는데요. 결론 두 가지씩이 먼저 들어가죠. 이 결론은 그 안에 있는 문장들에 관련된 것을 요약을 한 거지 별도의 뚝 떨어진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대학 시절 동안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은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 능력을 배웠고 특히 축산 아르바이트 경험은 제품에 따라 차별화된 마케팅 기법이 매출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을 느끼게 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결론이라고 보면 3년 동안 꾸준히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는 학교를 벗어나 사회의 경험을 하면서 저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찾고 싶었습니다. 이게 경험한 이유가 되겠고 특히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3년 동안 이건 언제 서울 공공지점 공공마트 축산 코너에서 판매하는 일은 가장 기억에 남은 경험이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저는 생선을 가공하고 신선함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며 판매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가장 집중한 것은 생선의 신선도를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손님이 왔을 때 생선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얼음의 사용과 생선의 의치 등을 수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생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이 판매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축산 코너에서 아르바이트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뒤에 작성하는 것이 이제는 스토리텔링의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냐 늘 분주하고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이 경험을 통해 제품의 특성에 따라 마케팅 전략을 다르게 해야 하며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느끼거나 배운 점, 어떤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입사하고 싶은 회사의
그 인재상에 관련된 것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6개월 만에 150%의 매출 상승이라는 성과와 함께 직원분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건 성과 분야고, 그와 더불어 자신의 입장이 아닌 상대방 입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제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직무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의 이런 경험과 능력은 앞으로 제가 도전하게 되는 공공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객 지향 서비스, 매출 상승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사에 대한 기여도죠.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작성을 하면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내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자신의 경험을 영장 중심의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해서 한번 작성해 보시오 해놨는데,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 작성해서 제가 과제로 그 활동지 처음에 쭉 준 게 있죠. 보낸 게 사이버 캠퍼스에 그걸 전체적으로 작성해서 내는 거를 그 중간 과제로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생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는 그 스토리텔링의 이제 순서라고 보면 아까 두 가지 결론을 냈고,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경험한 이후 언제 했는지, 이 언제는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아니고 기간으로 그냥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또 역할 무엇을 집중한 일이 뭐고 집중한 이유가 뭐냐.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토리텔링 이야기가 경험이 뭐 1000자 이내 좀 많이 써야 될 경우에는 우리가 그 경험에서 기억나는 에피소드 하나를 찾아서 이것도 역시 스토리텔링으로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운 점, 그 회사의 인재상에 대한 거, 또 성과.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직무 능력에 대해서 이제 배운 성과에 대해서 쓰면 좋겠고, 회사나 직무에 대한 기여도를 마무리 지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 클리닉을 이제 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기소개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종류의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NCS 기반의 자기소개서는 주로 이제는 그 10가지 직업기초 능력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그 스토리텔링으로 만드는 이러한 경험 기술서라든지 자기소개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이 자기소개서 내용이 이제 많이 다르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사람인에서 이런 자기소개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우리가 경험이라고 쓰여 있는 거, 이런 것은 거의 다 스토리텔링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 이외에 이제 우리가 자유형 자기소개서에서는 주로 5가지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그 자유형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가지고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주로 성장 배경, 성격의 장단점, 경력사항이나 또는 학창시절, 지원동기, 입사 후 포부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들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2가지식으로 써야 되겠죠. 둘째, 이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여 주의를 끌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이런 제시된 목표와 비전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어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해석해서 스타 기법, 즉 그 경험을 쓰는 이런 스토리텔링을 쓰는 기법을 활용해서 스토리를 만들고 기여도를 상세하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요 스타는 우리가 그 심층 면접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은 면접까지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경우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각 항목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이죠. 자, 성장 과정. 여기에는 주로 자신의 신념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뭐 나는 어디 태어났다, 이런 것은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이력 자기소개서가 되겠죠. 당연한 말 같은 것들, 구태의연한 표현, 참신하지 않은 거, 이런 것을 배제하고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경험, 스토리, 이런 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에는 형제, 자매, 주위의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 지원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지. 그런데 대부분 보면 뭐 아버지 이야기가 성장 과정에 써 있고, 어머니 이야기가 써 있고, 또 형제, 자매 이야기가 잔뜩 써 있어요. 자기는 없어요. 그러면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성장 과정에서 써야 될 내용으로 없으면 써야 될 내용이 주어지지 않으면 여기에는 어떤 신념, 가치관, 좌우명에 대한 스토리텔링으로 작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신념을 쓴다고 했을 경우는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초중고등학교 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때 어떤 경험에 의해서 내가 느낀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대학교 때 그러한 전공을 선택을 했고 거기서 실천하는 스토리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미래에도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성장 과정은 자신의 신념을 느끼게 해준 어릴 적 경험, 또 어릴 적 경험으로 인해 생긴 신념, 이러한 신념의 영향으로 인해서 현재의 경험을 간단한 스토리텔링 스타로 쓰고 미래의 다짐 또는 희사의 기여도를 써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 성격 장단점은 역시 장점은 사람들이 잘 쓰는데 단점을 잘 못 써요. 그래서 MBTI 약식 검사를 통해서 이 장단점에 대한 것을 쫙 제가 설명을 해 드렸는데 그 중에서 하나 골라도 좋고 이 단점은 직무에 어떤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점은 안 됩니다. 오히려 그냥 무관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직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점으로 살짝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와 관련된 성격의 장점을 쓰고 그러한 성격을 장점을 썼으면 그러한 성격의 장점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를 간단한 기법인 스타로 쓰고 또 직무를 고려한 성격의 단점, 직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단점을 내가 극복했다는 극복 노력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격의 장단점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경력사항과 학력 시절인데, 학창 시절인데, 이 경력은 해당 직무에, 내가 지원한 직무에 경력사항이 있을 때 이 경력을 쓰는데, 그러한 경력사항 중에서도 어떤 자신이 상당히 어떤 성과 또는 능력을 발휘했던 그런 경험사를 하나 찾아서 스토리텔링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또는 이러한 직무에 관련된 경력이 없으면 학창 시절에 내가 잘했던 업적 사항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학 시절에서 업적,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례, 그리고 느낀 점 또는 지원한 회사에 대한 기여도,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 내가 지원한 직무 또는 회사 목표나 비전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지원 동기는 지원 회사의 어떤 경영 철학, 그 중에서도 목표, 비전 이런 것들이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그 철학을 내가 달성할 수 있는 어떤 특성을 쓰는 거죠. 먼저 저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특성은 제가 매출액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쓴 다음에 그러한 특성으로 인한 경험을 스타 기법으로 쓰는 것이죠. 쓰고 그것이 이제 지원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쓰시면 됩니다. 또는
그 회사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핵심 가치라든지 이런 거와 그 나의 특성과의 어떤 부합 정도 뭐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신이 그런 회사의 핵심 가치와 일치하는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활동했던 경험을 쓰고 그런 것들이 회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면 더 좋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지원 동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지원 동기는 그 몇 가지 전통적인 지원 동기 방법은 내가 A라는 직무에 고등학교 때부터 관심을 갖게 돼서 이 A라는 직무를 직업을 갖기 위해서 관련된 대학을 갔고 그 대학에서 그 전공에서 이러이러한 능력을 취득을 했고 그러한 능력을 내가 나 어떤 점에서 공통점 측면에서 나를 인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들어왔다 이렇게 쓰는 것이 전통적인 지원 동기 쓰는 방식인데 사실 그런 학생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예 그냥 역으로 생각을 해서 지원이사의 어떤 목표나 비전을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 회사의 어떤 목표나 비전을 위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특성이나 또 재능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것이 뭘까를 찾아보는 것이죠. 아니면 핵심 가치에 내가 미칠 수 있는 것이 뭔지 이런 걸 찾아서 그거에 관련된 스토리를 찾아서 작성을 하는 것이죠. 해서 그런 이 스토리를 작성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자, 입사 후 포부인데 자, 우리가 입사를 하는 것은 왜 입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입사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나는 이런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하고 그냥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써주는 것이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나눠서 써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전문가가 되면은 나는 그 회사에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 기여하겠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뭐 입사 후 뽑아만 주신다면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건 아주 옛날 방식이죠. 준비된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 그 회사가 연습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그런 여러분의 능력을 들어가자마자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예, 한번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기업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한번 작성해 보자. 그래서 주로 저는 어디에 이런 내용들이 있냐고 하면 예, 자료통을 들어가라고 그랬죠. 예, 합격 자소서 쪽으로 들어가면은 자, 여기서 한번 그냥 보령제약을 한번 쳐볼까요? 나오나 안 나오나? 제가 다녔던 첫 직장이나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쳐보는 겁니다.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이 자소서 항목을 보면은 보령제약에 지원한 동기 나오죠. 입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타인과 구별되는 본인만의 특기, 차별화된 경쟁력. 이거는 전 직무에 관련된 자기 특기라든지 아니면 뭐 회사의 목적이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자신의 어떤 그런 장점이나 이런 걸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발휘했던 경험을 쓰고 이런 것이 경쟁력이라는 것을 쓰면 되겠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전했던 경험, 예, 도전했던 경험입니다. 이것도 스토리죠. 가장 큰 도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도전 결과 성공했다면 성공의 이유, 실패했다면 얻는 교훈을 설명하시오. 자, 이거는 비전이죠. 5년, 10년 후 커리어 플랜 달성 방법, 5년 전 그런 어떤 입사 포부 같은 거죠. 구체적으로. 뭐 이게 뭐 현대자동차 예, 나오죠. 그래서 이런 여기에서 이렇게 작성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굳이 믿으면 안 됩니다. 아, 이걸 참고만 하시고 그 스토리텔링 작성 기법으로 여러분의 경험을 찾아서 저한테 배운 대로 작성하는 것이 훨씬 신선할 겁니다. 자, 이 자소서 항목에 보면은 지원한 이유, 지원 동기가 되겠죠. 입사 후 지원 분야 이러고 싶으면 비전, 이건 이제 입사 포부가 되겠고, 자, 이 800자고 하는 것은 스토리텔링을 작성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인재상 관점에서 본인의 강점 세 가지를 경험 기반으로 기술하고 경험 기반으로 그 장점이 현대 엔지니어링에 어떻게 발휘될 수 있을지 기술하십시오. 1200자 역시 경험적인 스토리가 안 나오면은 1200자까지 쓸 수 있는 용량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건설업은 현장 근무가 필수입니다. 두 번의 장점 중 한 개를 선택해서 지원한 분야에서 현장 근무 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기술해 주십시오. 이것도 역시 스토리텔링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안에서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자소서 항목을 미리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여러 회사의 자소서 내용을 보면은 그 우리가 면접 내용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체크 포인트를 살펴보면은 성장 배경, 지원자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치관, 신념, 가온, 부모님의 교훈 등이 주요 항목으로 나타나 있고 실천했던 사례와 느낀 점이 잘 기술되어 있는가. 또 성격의 장단점, 자신의 지원 분야와 적합한 장점과 사례가 기술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거. 또 단점이 기술되고 이런 극복 노력이 포함되어 있는지, 단점은 지원 분야의 직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경력사항 또는 학창시절, 지원 분야와 관련 있는 경력사항을 성과와 기여도가 포함되어 있는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는가 라는 거죠. 직무와는 관련이 없지만 이런 학창시 업적을 성과 중심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도 살펴보고, 경력사항 또는 학창시절의 업적에 대한 성과와 지원이사의 기여도와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원 동기, 자신의 직무 또는 특성, 이런 것과 지원 회사의 뭐 인재상 핵심 가치, 목적과 비전과 관련이 있는가, 지원 회사에 대한 열정과 관심과 열정이 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이런 걸 좀 살펴보고, 입사 포부, 자, 입사 후 이 목표 지향적인 구체적인 계획이나 각오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가, 또 기타 상황으로는 내용이 참신하고 독창적으로 구체적이면서 간단 명료하게 기술되었는가, 이런 자기소개서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쓰고선 그냥 제출하면은 굉장히 별로 좋은 이력서 자기소개가 나오지는 않죠. 그리고 그 각 항목별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쓰고, 그 항목별로 그 간단하게 요약하고 중요한 부분은 밑금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공통사항으로는 내용이 오탈자가 없이 정성 들여 작성되었는가, 뭐 서류가 성의 있고 깨끗하게 출력되었는가, 지원이사의 사항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는가, 뭐 전원으로 시작하는 구태의연한 표현 등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솔직하게 작성되었는가, 한자를 사용하실 경우 맞게 썼는가. 물론 그냥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괜히 실력 꽉 나지 말고, 자, 표현의 일관성이 유지되었는가, 두가식으로 작성되었는가, 부정어나 지나친 수식어가 포함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그 스토리텔링과 설명을 다 해준 걸로 하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 장단점, 키포인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배경입니다. 성장 배경이 아니고, 자, 구태의연한 표현은 쓰지 말아라. 저는 태어났다. 항목별로 주요 내용을 요약해라. 자, 인사 담당자는 부모, 형제에 대한 이야기는 관심이 없다. 당연한 이야기는 쓰지 마라. 엄격하신 아버님, 이런 것들. 성격의 장단점, 직무에 적합한 자신의 가장 특징을 장점으로 써라. 성격 장점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를 적는다. 직무나 대인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점을 적지 않는다. 단점 극복 노력을 적는다. 경력사항은 직무에 관련된 핵심 경력사항을 선택하여 작성한다. 업무 수행에 대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성과 부분을 강조한다.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작성한다. 자, 지원 동기는 평소 관심 분야에 대한 동기를 파악하고 관심 분야에 관련된 경험이나 노력에 대한 동기도 파악하고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노력한 경험과 지원 회사와의 연결고리를 한번 파악해 보는 것이 좋겠다. 입사 포부는 그 입사 후에 어떤 전문가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 또는 비전 설정이 중요하고, 이러한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을 하고 자신의 역량으로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작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소개서는 한 번 써서는 안 되고, 쓰고 읽고 또 쓰고 또 쓰고 살펴보고 다시 본인이 수정한 다음에 그 학교 진로 취업지원처에 가시면 이런 자기소개서 클리닉 해주는 전문가들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꼭 클리닉을 받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검토해서 완벽하게 수정을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6주차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